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제가 저번 주에 프로젝트를 한다고 바빠가지고 업로드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꼭 다시 데일리 이슈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꼭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요, 이제 P4G입니다. P4G 30일 개최에 맞춰가지고 29일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하고 녹색금융 세션에서 이렇게 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인식을 보여줬고 이거에 대해서 진전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나 선언 같은 건 정말 보이지 않았고 저도 이걸 좀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만 얘기를 할까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중요한 내용은요. 온실가스 목표를 이제 11월 COP26에 맞춰서 우리가 상향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P4G 이게 뭐냐면요. 이 세계 정상들을 가지고 작년에는 덴마크에서 열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됐어요. 이 한국이 개최한 첫 환경 분야의 다자 정상회의로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에 초점을 맞춘 자리입니다. 이번에 참여를 한 국가는 영국, 중국, 독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45개 국가와 EU에서 2명 왔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21개에서 왔습니다.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를 언급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선언문을 좀 읽은 거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 다짐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면서 개도국에 대한 환경 원조를 좀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하겠고 11월 COP26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외 신규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도 확인을 했는데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라면서 2025년까지 요거를 더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기후 ODA 공적 개발 원조를 늘려서 녹색 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열릴 28차 COP28 을 한국에서 유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P4G에서 정말 이런 선언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전 너무 좀 답답했는데 너무 제가 흥분을 했나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클라이밋 서밋이 열리기 전에 이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할게, 석탄 화력에 대한 공적 발전을 중단할게, 이렇게 자기들의 이벤트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석탄 공적 개발 금융 중단도 한 4월에 기후 클라이밋 서밋이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내줘야 되는데,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밝혀진 거고, 이번 P4G에서도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다니면서 얘기한 것 중에서 다른 얘기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최근에 존 케리 기후특사가 한국에게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배 이상 높이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도 NDC 상향할 것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의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한다든지, 정말 좀 개최국으로서 우리가 기후에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줄 것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기후 문제는 개개인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면서 약간의 이런 캠페인처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후를 캠페인처럼 강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시다시피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에 대해 지금 5기가 짓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중지하겠다,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게 바로 정치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가 멈춰 있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우리의 미래 전략에 미래를 정말 저당 잡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부에서 강하게 멈춰라, 이런 개발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만 도돌이표로 계속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에너지, 경제, 산업, 노동자 재취업, 국제협력 등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변화를 진단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년이고 한 번 영임할 수 있고 총 위원수가 97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보세요. 97명으로 구성된 요걸 보면요. 기후변화위원회에 11명이 들어가 있고 에너지혁신위원회에 또 10명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산업위원회에는 10명, 공정전환에서도 또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딱 한국에 핏한 모델은 아니겠지만 환경단체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영국의 기후대응위원회를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는 15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이 분야들을 아주 밀도 있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같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에너지원을 다양화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어떻게 포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외의 글로벌 무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짜여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정부 부처랑 굉장히 중첩된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건 환경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경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뭐 전반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리스크 같은 금융의 위험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경산위의 아주 일부분만을 떼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주무부처들이 지금까지 쭉 이걸 잡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채널이 너무 많아진 거죠.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빌드업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은 다 이제 체력 정비 다 끝내고 뛰어야 할 때거든요,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나온 뭔가의 기후 시나리오를 통해서 또 각 부처에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2년이에요, 2년.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러면 이게 다시 MB 때 저탄소 녹색 전환 뭐 요런 위원회랑 똑같이 또 위상을 또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벤트로 할 거였으면 조금 더 시나리오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해서 내놓을 게 있었다면 너무 더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기후운동가들이 P4G가 열리는 DDP 앞에서 계속 그린워싱을 멈춰라 라는 시위를 P4G가 열리게 한 2주? 한 달 전부터 꾸준히 했어요. 어떤 분은 석탄을 중지하라고 하시면서 단식 투쟁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말뿐인 선언만 했지 정말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은 없었다 라면서 이번 정상회의 또한 또 한 번의 공허한 말잔치와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인데요. 그린 뉴딜을 말하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엔 새로운 석탄 발전 투자를 결정하고 탄소 중립 선포할 때도 7기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등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도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 중단과 대중교통 확충은 보이지 않고 재벌 기업의 친환경차 사업 전망만 요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대가 전기차에 나선다고 해서 한국의 내연기관차 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가 전기차라는 아젠다를 좀 선점을 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전기차 전환을 위해 어떤 동료라든지 굉장히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든지도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P4G 홍보 영상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환경단체가 화석연료에 중독돼서 성장만을 위해 치닫는 사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개개인의 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0%를 내뿜는 100개 주요 기업들을 두고서 20개 기업이 탄소 배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현실을 그냥 두고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계 100대 기업에서 조사한 자료가 나왔는데, 세계 100대 기업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상위 20개 기업이 탄소 배출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반문을 한 셈이죠. 일견 정말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 전기 전환, 이 그리드를 정비를 하고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개개인은 생활에서 텀블러를 사용을 하고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이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가장 굵직
심각한 탄소 배출원을 정부에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P4G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요거랑 관련돼서 녹색금융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할지 저의 오피니언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P4G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